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라 칭하해지는 이유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이 짐권하면 안 되는 이유와 더불어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되고 특검을 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심지어 박찬대 위원장 발언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몰려들더니 박찬대 의원에게 손을 댔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놀라 다급하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직 의사 진행도 안 했는데요. 예. 의사 진행 발언 드릴게요. 예. 제 말씀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될 대통령 비서실 등은 주요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국정 운영 실태와 각종 의혹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일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의 이혼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 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인사와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만 간략히 듣도록 하고 업무 보고는 자료로 대체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 안 해주실 거죠? 예, 그러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오후 2시부터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영근 증인은 오후 5시경에, 봉지욱 참고인은 오후 4시경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승인 선서부터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증인 선서하고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네. 자,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권은 저한테 있어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드릴게요. 드리는데 증인 선서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자,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아니, 오늘 국감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어제 상황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어제 사회권은
이거는 사회자 책임입니다. 자, 증인부터 받겠습니다. 선서 보고하세요. 그럼 업무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부터 할게요. 들어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아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업무보고 하시니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아니 손가락질은 저 박찬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나의 의사표까지 야,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계속. 들어가서 앉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빨리.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서 있는 분들한테, 서서 발언하는 분들한테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자가 운영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과를 왜 합니까? 자, 조용해 주세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승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못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치열하게 하십시다. 대신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사회권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인사와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서를 먼저 받고요. 양해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그리고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불출석한 기간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간 증인 중 대통령 비서실의 김주연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부재한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 등에 신속히 대응할 업무적 특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성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북도발 등에 대한 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24시간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상세한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어제 김건희 주가조작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도 김건희의 추잡한 범죄 의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인명 살상까지 계획했던 것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본질입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정권 실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총체적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인천세관 마약 상설 특검은 2023년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인천세관 사건은 인천지검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인천지검장이 얼마 전 윤석열 구속 취소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심우정 총장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와 휘문고 동창입니다. 민주당은 두 개의 상설 특검으로 부정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자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결국 거부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 문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의 걸림돌입니다.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국민 앞에 사퇴한다 오기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합니다.